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역사는 모든 과학의 기초이며 인간 정신의 최초 산물이다.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남긴 말인데요. 끝과 끝은 통하는 것일까요? 가장 오래된 것을 연구하는 학문과 가장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학문의 연결고리가 정말 흥미롭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처럼 발달한 대한민국 속에는 역사 과정 속의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과 집념, 그 결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여러분은 우리 역사 속의 과학자라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조선 최고의 과학자이자 발명왕이었던 장영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장영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장영실은 아버지가 원나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심지어 기녀 출신의 천민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고려 후반이 되면 우리나라는 원나라 간섭기라는 기간이 존재하게 되죠. 이 기간에 몽고족이 만든 원나라는 정말 많은 우리나라에 대한 악행 또는 가진 고초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고려 후반을 보내고 난 조선 전기시대가 되면 사실 몽고, 원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결코 고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원나라 사람이다. 지금으로 흔히 말한다면 호녀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원나라에게 모진 피해를 받았던 조선. 조선은 고려로부터 이어진 국가답게 이 원나라 출신의 사실상 천민이었던 장영실이라는 호녀라를 결코 예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녀는 그냥 천민이 아니라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천민 중의 천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장영실은 동래연에 소속된 노비였습니다. 다만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했던 세종대왕 덕분에 과학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경루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고 수표를 발명해 하천의 범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농경국가였던 조선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하고 소중한 발명품이었을 텐데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장영실의 또 다른 발명품으로 알려진 측우기. 놀랍게도 실록은 물론 공식적인 사료 어디에도 장영실의 발명품 목록에 측우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찐 발명자는 사실 따로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세종의 아들이자 조선 5번째 임금으로 알려진 문종. 이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천문과 기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441년 4월 29일자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지죠.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해 땅을 파서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보았다. 그러나 적확하지 못해서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 궁중에 두어 그릇에 고인 물의 정도를 실험하였다. 결국 세자는 문종이었고 이 문종이야말로 측우기를 만든 찐 발명자라고 우리가 추측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쇠, 즉 철을 가지고 측우기를 제작해서 오늘날 기상청인 서운관에 두고 비의 양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측우기는 유럽인들이 만든 것보다 200년이나 앞서서 비의 양을 측정한 대단한 발명품인데요. 작은 쇠기둥 안에 담긴 문종의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더욱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조선 후기 시인이었던 박윤묵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죠. 어진 임금님의 하늘을 공경하는 뜻을 알고 싶다면 돌에 새긴 측우대의 명문을 살펴보아라. 측우대, 즉 측우기를 바치는 돌기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임금은 가뭄 때 백성과 더불어 근심하고 비가 내릴 때에는 백성과 함께 기뻐한다. 측우기에 임금과 백성의 기쁨과 걱정이 매여 있으니 만세토록 알맞는 비가 내려주기를. 백성을 위했던 문종의 진실된 마음이 세기의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조선시대에 비가 중요했던 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조선이 농경국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기상과학 기술을 직접 활용해서 통계를 냈고 생산활동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먹을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과 연결되는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먹거리, 이 음식에도 과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현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상들도 먹거리와 그 재료를 연구하고 조리하는 방법까지 찾아내는 것, 이것에 과학적인 토대를 둔 무언가를 만든 적이 있을까요? 같은 식재료라 해도 조리법에 따라 맛과 영양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생기죠. 이것을 우리는 식품화학, 즉 식품과학의 일종이라고 부릅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에도 과학의 원리가 요리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350년 전 조선시대에 바로 이와 같은 식품의 과학적 조리법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을 우리는 조선시대 음식 관련 과학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1670년에 쓰여진 음식 디미방의 저자, 의연당 장계양 선생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음식 디미방, 디는 알지자를 뜻하는 옛말인데요. 결국 음식 디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인 것이죠. 350여 년 전에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요리서이자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여성이 저술한 조리서이기도 합니다. 선비의 가치만을 오로지 남성의 전유물로 만들고 그것을 숭상했던 조선시대에 여성이 책을 저술해서 남긴다. 이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고 혁신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장계양 선생은 사회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진취적인 여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식품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음식 디미방이 과학적 조리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떡을 기록하고 만들 때 이런 떡을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음식 디미방에는 바람이 없는 방에 불을 덮게 떼어서 반죽을 하고 술을 넣고 잠시 놓아둔다. 이것은 발효를 하는 과정을 의미하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발효와 같은 과학적 요소까지도 정리해 낸 겁니다. 건강한 우리의 음식,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지혜를 그대로 맛볼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죠. 새벽에 물을 깃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듯이 음식을 만들었다. 장계양 선생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문구가 오늘은 왠지 가슴을 더 촉촉하게 울리곤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과학은 세계의 구성, 변화 등에 관한 합리적 이해를 목적으로 실험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검증된 체계적 지식을 알아낸 것, 그리고 그 체계,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매우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한 발만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어려운 용어와 기호가 가득 차 있는 과학이 결국은 인간을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죠. 결국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러한 과학을 통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명의 날은 며칠일까요? 매년 5월 19일입니다. 문종의 치국이 실험이 최초로 기록된 1441년 음력 4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 바로 이 날인데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불편함을 해결하는 노력,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수많은 지혜의 동원,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명 과학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과학이 듬뿍 담겨 있는 오늘의 역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한 가지 과학에 대한 발명품이나 주제 또는 인물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도 분명하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쾌한 한국사에서 그런 코너를 만들기도 할 텐데요. 다만 오늘은 숨겨진 재미있는 역사 속의 과학자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라고 맛보여드리는 코너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좀 더 유쾌하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우리의 한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채널 반주원에 이런 주제도 좀 다뤄주세요. 궁금해요. 이런 내용도 알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반주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쾌한 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달려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늘 이 말을 할 때가 되면 가장 뭔가 좀 낯설어 하기도 하고 약간 낯가리는 것처럼 미적미적거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제대로 된 유튜버가 돼서 여러분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날이 언제쯤 올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텐데요.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함께 채널 반주원을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채널 반주원과 함께 달려주실 거죠.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흥미로운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